오늘 밤도 너만 생각해. 사랑의 발신자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수진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살고 있었다.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그게 내 매력이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던 그 말이 이제는 내 가슴을 찌르는 독침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여전히 평범한 얼굴로 저녁을 먹었고, 나는 그를 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냥 분노가 스치듯 지나갈 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매일 출근하며 그 일을 곱씹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그들의 이미지로 가득 찼다. 수지는 대학 시절부터 내 곁에 있던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고 심지어 내 결혼식에서 그녀는 내 들러리를 서주었다. 그런데 왜 그녀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을까? 남편, 민주는 성공한 변호사였다. 그는 항상 논리적이고 냉정했다. 그 냉정함이 나를 끌어당겼지만 이제는 그게 나를 배신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충격 때문이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단순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무너지면 그들이 이겨. 이 생각이 나를 버티게 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마무지며 나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했다. 동료들은 요즘 더 열심히 내라고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그들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문이었다. 민준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웃으며 맞이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내가 수진과 함께한 그 시간들, 내가 다 알아라고 외쳤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바로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배신당하면 동정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나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다. 복수를 원했다. 복수는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수진을 만난 날, 카페에서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다. 요즘 어때? 민준 오빠는 그녀의 목소리에 숨겨진 비아냥이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너는 속으로는 내가 내 남편을 훔친 대가로 내 인생을 망치게 할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SNS를 뒤지고 민준의 일정을 추적했다. 그들은 아직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무지는 내 무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처음에는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사라졌다. 그들은 선택한 거야.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민준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고객의 비밀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나는 그 생각을 키웠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기다려야 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나는 받아들였다. 그게 내 알리바이가 될 터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그들을 잊는 척했다. 하지만 매일 밤 일기를 쓰며 계획을 세웠다.
수진의 직장, 그녀의 상사, 민준의 동료,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즐거움. 그건 이상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배신은 사람을 바꾼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민준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그는 갑자기 구리에 가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겉으로는 좋아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이 가식적인 삶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복수를 위해. 침묵 속에서 나는 매일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여전히 출근하며 나에게 키스했다. 그 입술이 수진을 만진 입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참았다. 지금 폭발하면 그들이 도망칠 기회를 주는 거야. 이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더 강해져야 했다. 수진의 직장은 광고 회사였다. 그녀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했다. 그녀의 작업 중 일부가 표절 의심이 갔다. 이걸 이용할 수 있어.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상사와 연결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네트워킹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정보를 모았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했다. 내 마음속 갈등은 커져갔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민준과 수진은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 웃는 얼굴들. 그게 나를 더 미치게 했다.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해? 그들이 왜 안 돼? 이 분노가 나를 앞으로 밀었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지만 가지 않았다.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돼. 이 스스로를 설득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상사가 칭찬했다. 너 정말 대단해. 하지만 그 칭찬은 공허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을 보면 속으로는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사랑해. 영원히. 그 말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그를 안아주며 생각했다. 내 사랑은 가짜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가짜로 만들 거야. 수진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요즘 민준 오빠가 바빠?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응. 그런데 너는?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의심하나?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그날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녀의 과거, 대학 시절의 실수, 알코올 문제. 이걸 폭로하면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기다림이 나를 단련시켰다. 내 심리는 점점 뒤틀렸다. 꿈에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 깨어나면 후회했다. 나는 괴물이 되고 있어. 하지만 다음 날 다시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파일을 확인했다.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고객의 비밀, 부정행위. 이걸 이용해.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은 너희 부부 잘 지내? 라고 물었다. 나는 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거짓이야. 이 가면이 벗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두려웠지만 흥분되었다. 복수의 맛이 달콤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더 차갑게 변했다. 민준과 섹스를 할 때도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수진과의 만남도 늘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친구인 척했다.
바보 같아 나는 생각했다. 내 내면의 목소리가 커졌다. 너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들이 내 인생을 훔쳤어. 이제 되갚아. 이 목소리가 나를 지배했다. 후회. 조금 있었지만 무시했다. 복수는 내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제 침묵이 끝날 때가 왔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더 엿들었다. 민준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수진아, 그녀가 의심하나 봐. 그의 메시지.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좋아, 그게 시작이야. 수진의 직장에서 나는 익명 제보를 준비했다. 그녀의 표절 의혹.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직접 하지 않았다. 제3자를 통해. 추적되지 않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지게오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의 사무실. 고객의 비밀을 유출할 계획. 법적으로 위험했다. 잡히면 나도 끝이야. 하지만 그 위험성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동료 변호사를 통해 정보를 흘렸다. 민준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집에서 민준은 불안해 보였다.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나는 무슨 소문이라고 물었다. 속으로는 웃었다. 내가 시작한 거야.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꿈에서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았다. 깨어나자 기분이 좋았다. 변태인가?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카페에서 그녀는 민준 오빠와 나 미안해 라고 말했다. 고백. 너무 늦었다. 나는 무슨 소리야 라고 연기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내 심리는 더 깊어졌다. 임랭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행동만이 변화를 가져. 이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해자였다. 하지만 그게 나를 괴롭혔다. 내 인생은 이제 복수로 가득 찰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을 수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의 상사가 그를 호출했다. 소문 때문이었다. 그는 집에 와서 화를 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나야. 그의 절망이 나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수진의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표절 의혹. 그녀는 해고 위기였다. 그녀가 울며 전화했다. 도와줘. 나는 왜 나한테? 라고 물었다. 그녀는 침묵했다. 내가 날 배신한 대가야? 내 내면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정말 행복할까? 복수 후에 하지만 분노가 이겼다. 나는 계획을 계속했다. 이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였다. 계획이 본격화되었다. 나는 민준의 고객 비밀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익명 사이트에 유출. 추적 불가능하게. 다음 날 뉴스에 그의 사무실이 언급되었다. 변호사 비리 의혹. 민준은 집에 와서 무너졌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안아주며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아니, 끝나지 않았어. 더 갈 거야. 수지는 해고되었다. 그녀는 내게 찾아왔다. 내가 한 짓이야. 그녀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나는 무슨 소리?
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너 미쳤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내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민준과 수지는 이제 서로를 탓했다. 그들의 메시지, 내 탓이야. 아니,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분열, 그게 내 목표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나는 이제 괴물이야. 밤에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계획. 민준의 부모가 왔다. 무슨 일이야?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이용했다. 민준이 수진과 약간의 힌트. 그들의 충격. 가족 분열. 수진의 새 직장을 방해했다. 추천서 위조. 그녀는 더 절망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의 전화. 나는 내가 먼저 한 거잖아 라고 처음으로 드러냈다. 그녀는 침묵했다. 공포. 내 심리는 파괴되었다. 복수는 나를 파괴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주는 이혼을 제기했다. 미안해 이 그의 말, 나는 좋아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그의 약점을 이용할 계획. 갈등이 커졌다. 이게 가치 있어.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나를 밀었다. 이제 끝낼 때.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사무실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면허 박탈 위기. 집에 와서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그만해. 그는 알았다. 나는 무슨 소리? 라고 했지만 눈빛으로 인정했다. 내가 날 무릎 꿇게 한댔까야? 수지는 정신과를 다녔다. 그녀의 친구들에게서 들었다. 그녀가 무너졌어. 나는 만족했지만 동시에 죄책감. 내가 그녀를 망쳤어. 하지만 그녀가 먼저야라고 자신을 설득. 민준과 대면. 왜? 그는 물었다. 나는 내가 수진과 잤으니까 라고 말했다. 그의 얼굴 창백.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의 모든 걸 빼앗을 계획. 재산, 명예. 내 내면은 폭풍이었다. 나는 이제 누구야? 복수의 노예, 밤의 악몽. 그들의 피 흘리는 모습. 깨어나 떨었다. 멈춰야 해. 하지만 다음 날 계속. 수진이 자살 시도. 병원 소식. 충격. 내 탓인가? 하지만 그녀의 선택이야. 나는 방문했다. 그녀는 너 때문이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내가 시작한 거야 라고 대답했다. 민주는 파산 직전. 그는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 그의 새 삶을 망칠 계획. 내 심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복수는 나를 죽여 하지만 끝내야 했다. 후회와 분노의 소용돌이. 마지막 타격. 민준의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보. 그는 체포되었다. 수지는 사회적으로 매장.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영원히 상처 입은 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텅 빈 집에서 나는 앉아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 낯설었다. 이게 승리인가? 모든 게 끝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복수는 구원이 아니야. 하지만 후회. 없었다. 이제 나는 혼자다. 이게 옳았을까?